왜 이렇게 명치가 답답하지? 아침마다 이거 마시면 좋은 줄 알았는데 설마 나도 그런 건 아니겠지고? 오늘부터는 바꿔야지가.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한국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건강 주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진심을 담아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서는 누군가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안정을 준다면 작은 표시 하나 남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전하는 정보가 여러분이나 가족에게 도움이 된다면 팔로우와 댓글 그리고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가치 있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깊고 위험한 질환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댓글에 숫자 1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고 계속 함께하고 싶다는 뜻으로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한국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항상 뚜렷하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부지런하고 참을성이 강하고 어떤 통증도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라고 생각하며 오랫동안 견디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통증이 그렇게 단순한 이유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통증은 아주 모호하게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건강을 조용히 파괴하는 무서운 형태로 변하기도 합니다. 저는 김용수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해온 전문의이며 현재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소리 없이 다가오는 병 중에서도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위험한 적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췌장암입니다. 한국인들은 식사를 빠르게 하고 커피를 많이 마시며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며 명치 위쪽의 애매한 불편감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췌장암이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드문 병이라서가 아니라 발견되었을 때 대부분 너무 늦은 상태라는 데 있습니다. 저는 전에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믿었던 환자들이 충격에 찬 얼굴로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린 거죠? 라고 묻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저는 아직도 한겨울 끝자락 병원 계단에 눈이 살짝 남아있던 어느 오후를 기억합니다. 박준호라는 남성이 제 진료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많은 한국 남성들처럼 건강보다 일을 우선시하는 나이대였고 얼굴빛은 조금 창백했지만 본인은 식습관이 불규칙해서 생긴 위장 문제일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끔 명치 부위가 은근히 아프고 피곤함이 조금 있을 뿐 심각한 증상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식습관에 대해 질문하자 그는 가볍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그냥 한국 남자들하고 똑같아요. 아침엔 아이스 커피 한 잔, 점심은 10분 만에 빨리 먹고 저녁에는 소주 한두 잔 하죠. 노코 사마로코 시노디야. 노코 시노우 시노디야. 그 말은 너무 익숙해서 사실 그는 말을 끝내기 전에 이미 다음 이야기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보니 그의 췌장 수치가 상승해 있었고 만성 췌장염 소견도 보였습니다. 저는 그가 평범한 습관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매우 위험한 췌장암의 기반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충격에 가까운 표정으로 저를 보며 그동안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결코 예외적인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많은 한국인들이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었고 그 작은 실수들이 수년 동안 쌓이면서 췌장암이 생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왔습니다. 처음엔 아주 사소한 것들, 술 한두 잔, 빠른 식사, 가벼운 통증. 그러나 그 사소함들이 쌓여 결국 시간 설정된 폭탄처럼 변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공포심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췌장암은 갑자기 생겨나는 병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고 경고 신호가 있으며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예방하면 막을 수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많은 한국인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췌장암에 가까워지게 만드는 7가지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위험성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먼저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왔던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가벼운 증상이라고 생각하며 병원을 찾았지만 결국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진실과 마주하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박준호는 결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었다. 몇 주 뒤에는 윤혜린이라는 여성이 진료를 받으러 왔다. 그녀는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었고 늘 바쁘게 지내며 현대 한국 여성들의 전형적인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었다. 하루 근무 시간은 8시간에서 10시간까지 길게 이어졌고 식사 시간은 불규칙했으며 마음은 늘 지쳐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항상 단정한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녀가 내 앞에 앉았을 때 나는 그녀의 눈빛에서 분명한 걱정과 불안이 보였다. 저는 그냥 위험인 줄 알았어요, 선생님. 그녀가 말했다. 배가 더부룩하고 식사 후에 약간 통증이 있을 뿐이에요. 와디 있네? 하지만 식습관을 물어보니 그녀는 아침마다 건강에 좋다고 믿고 병에 든 주스를 한 병씩 마신다고 했다. 때로는 속이 텅 빈 상태에서 마시기도 한다고 했다. 그것은 매우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였다. 나는 그녀에게 시판 주스에는 고농도로 농축된 당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아침에 막 일어난 췌장이 갑자기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 췌장염 위험이 높아질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범하는 실수는 바로 액체 형태의 당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는 것, 특히 아침 시간대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내게 찾아온 사람은 부산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이승무라는 남성이었다. 그의 일은 하루 종일 계속해서 음식을 맛보는 것을 요구했다. 그는 기름진 고기와 튀김류를 자주 먹었고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일도 잦았다. 진료실에 들어왔을 때 그는 허리가 약간 아프고 가끔 통증이 등 쪽으로 퍼지는 느낌이 있다고만 이야기했다. 한국 사람들은 흔히 허리 통증을 근골격계 질환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췌장은 척추 바로 앞, 몸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췌장에서 오는 통증이 허리 통증과 쉽게 혼동되기도 한다. 초음파와 각종 검사를 해보니 그는 이미 만성 췌장염 소견을 보이고 있었다. 나는 그의 앞에 앉아서 이렇게 물었다. 일주일에 술은 몇 번이나 드십니까? 인도메시오니? 지마 다스람이나? 인도메시오니나? 그는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리고 한숨을 쉬며 말했다. 한사 5번쯤이요. 먹고 사는 일이 이렇다 보니 어쩔 수 없죠, 선생님. 하커로쇼, 네비쇼나, 하신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실수였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술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즉 자주 술을 마시는 습관이다. 췌장에게 술은 우리 몸이 독성 물질을 마주하는 것과 같다. 매일 조금씩이라고 해도 그것이 오래 반복되면 췌장 세포를 서서히 파괴하기에 충분하다. 내가 수없이 반복해서 목격해온 세 번째 실수는 너무 빨리 먹는 습관이다. 한국의 직장인들 사이에서 5분에서 7분 안에 식사를 끝내는 것은 이제 익숙한 일상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너무 빨리 먹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고 췌장은 그에 맞춰 인슐린을 즉시 대량으로 분비해야 한다. 내 환자 중 한 명인 장화영이라는 여성은 점심시간마다 가능한 한 빨리 먹고 다시 업무로 돌아가기 위해 거의 삼키다시피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른 뒤 그녀는 배 가운데가 은근히 아픈 증상이 시작되었고 결국 검사에서 가벼운 췌장염 진단을 받았다. 나는 어느 환자에게 왜 그렇게 빨리 먹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래야죠. 저희 회사에선 밤늦게 먹으면 괜히 게으른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제 인딘테아 소마. 아쌈다라 니 소리 아쌈나라라. 그것은 아무도 대놓고 말하지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조금씩 갉아먹는 문화였다. 네 번째 실수는 흡연이다. 누구나 담배가 해롭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이 췌장암의 가장 큰 위험 요인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김하성이라는 한 환자는 자신은
그냥 스트레스 풀려고 하루에 몇 개비만 피운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은 아주 소량의 니코틴이라도 췌장 세포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으며 DNA 돌연변이 과정을 빠르게 진행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었다. 이 DNA 돌연변이가 바로 암의 토대가 된다.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수년 동안 진료실에서 일을 하면서 끝없이 반복되어 왔다. 마치 이름만 조금씩 다른 같은 패턴의 환자들이 원을 그리듯 다시 나타나는 것 같았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하곤 했다. 이 정도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그냥 작은 습관일 뿐이잖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바로 그 작은 습관들이 조용하고 집요하게 췌장암으로 이어지는 길을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결코 잊을 수 없는 한 사례를 마주하게 되었다. 그 사례는 제가 지금껏 이야기했던 음식, 술, 담배보다 더 위험한 실수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경우였다. 제가 잊을 수 없는 사례는 도현석이라는 이름의 한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50대 정도였고 한국의 중년 남성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단단하고 강인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통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원인을 알 수 없는 체중 감소 때문에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석 달 사이에 아무런 다이어트도 하지 않았는데 거의 6kg이나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는 식사 후에 약간의 더부룩함이 느껴지고 가끔 설사가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생활 습관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거의 안 마십니다. 그런데 야간 근무를 20년 넘게 했어요. 선생님, 너희, 나산드. 그것이 바로 5번째 실수였습니다. 바로 오랜 기간의 수면 부족과 야간 근무였습니다. 한국에는 야간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배달 기사, 택시 기사, 공장 근무자, 병원 직원 등 수없이 많습니다. 췌장도 우리 몸처럼 고유한 생체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밤에 깨어 있고 몸이 쉬어야 할 시간에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췌장은 호르몬 균형이 흐트러진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오래되면 췌장에서는 미세한 염증이 지속적으로 생기는데 이러한 만성 염증이야말로 암이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제가 그에게 정밀 검사를 진행했을 때 그의 췌장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CT와 MRI 검사를 이어서 시행했고 영상에서 췌장 두부 쪽에 의심스러운 부위가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것은 췌장암 초기 단계의 첫 신호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려주던 순간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밤에 너무 오래 일해서 그런 겁니까? 너 옛날어게 나라로 옛날어게 마시. 그리고 저는 그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네, 그것도 주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셰만나 난나 셰만나 난나 망간다. 한국 사람들에게서 자주 보이는 6번째 실수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흡연자, 음주가 잦은 사람, 당뇨병 환자, 만성 췌장염 환자처럼 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서미정이라는 이름의 한 여성은 가벼운 황달로 병원을 찾은 적이 있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췌장 종양이 담관을 압박할 만큼 이미 커져 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건강검진을 받은 때가 언제인지 묻자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5년 전이요. 저는 그냥 건강한 줄 알았어요. 이시시스크나 이먼다 이거봐. 7번째 실수, 가장 마지막이지만 가장 흔한 실수는 작은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허리 통증, 가스 차는 느낌, 피로감, 체중 감소, 색이 옅은 변 같은 증상들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고 견디는 데 익숙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몇 달, 어떤 경우에는 몇 년 동안 통증을 버티다가 결국 더 이상 견디지 못해 병원을 찾곤 합니다. 또 다른 환자인 정혜린이라는 여성은 식사 후에 늘 은근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약국에서 사온 위장약만 계속 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왔을 때는 이미 췌장 종양이 주변 조직으로 퍼진 상태였습니다. 췌장암은 시끄럽게 나타나는 병이 아닙니다. 간암이나 위암처럼 비교적 증상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병들과는 다릅니다. 췌장은 위와 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몸이 신호를 감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환자들을 볼 때마다 저는 늘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분들이 조금만 더 일찍 신호를 알아차렸다면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궁 그리고 그 답은 분명합니다. 그렇다. 왜냐하면 췌장암 환자의 대부분이 위에 언급한 7가지 실수 중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자는 2가지, 어떤 환자는 3가지 실수를 동시에 하고 있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말하자면 췌장암은 췌장의 관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DNA 돌연 변이를 일으키면서 시작됩니다. 술, 설탕, 니코틴, 만성 췌장염, 과체중, 수면 부족, 생체 리듬의 혼란 같은 요소들은 이 돌연 변이 과정을 촉진하는 요인들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췌장이 오래도록 염증이나 손상을 받게 되면 그 손상을 회복하기 위해 세포들이 계속해서 증식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지속적인 증식 과정이 돌연 변이의 위험을 높입니다. 마치 같은 문서를 여러 번 다시 쓰다 보면 실수를 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동안 저는 많은 환자들이 자신이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작은 습관들이 이런 위험한 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보여주던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삶의 방식을 바꾸고 술을 끊고 식습관을 조절하고 수면을 규칙적으로 지키면서 건강을 되찾은 환자들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 변화는 분명했고 그들의 삶은 이전보다 훨씬 더 건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여러분께 그 희망의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가장 따뜻한 마음으로 기억하고 있는 이야기 중 하나는 최기훈이라는 남성의 사례입니다. 그는 3일 동안 이어진 심한 복통을 겪고 난 뒤 진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검사 결과 그는 가벼운 급성 췌장염을 앓고 있었는데 생활 습관을 바로잡지 않으면 이것이 만성 췌장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의 몸이 보내는 강력한 경고 신호이며 지금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췌장암으로 가는 길에 발을 들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췌장암이라는 2글자를 듣는 순간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진료가 끝난 후 그는 나를 오래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가족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노르관도 시민다리야. 저는 그에게 하나씩 차근차근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술을 줄이고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키고 튀김이나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들고 무엇보다도 정기적으로 재검사를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보기 드문 정도로 진지하고 성실하게 그 조언들을 지켰습니다. 3달 후 그의 염증 수치는 눈에 띄게 감소했고 6달 뒤 그는 수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김나영이라는 여성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제2형 당뇨를 가지고 있었고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당뇨는 단순히 혈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췌장암의 큰 위험 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식단을 완전히 바꾸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약도 시간을 지켜서 꼬박꼬박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그녀의 혈당은 안정되었고 합병증 위험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여다보면 췌장암이 얼마나 위험한 병인지 잘 알 수 있지만 동시에 작은 변화들이 모여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병이라는 사실도 분명해집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췌장을 지키는 5가지 원칙을 강조합니다.
천천히 먹고 잘 씹고 기름진 음식을 피할 것, 줄일 것, 특히 탄산음료나 병에 든 주스 같은 액상당주의. 충분히 자고 장기간의 야간 근무는 피할 것. 흡연 금지. 정기적인 검진 필수. 췌장은 매우 예민하지만 동시에 매우 충실한 기관입니다. 우리가 췌장을 잘 돌보면 췌장은 평생 동안 우리 몸을 위해 묵묵히 일해줍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이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췌장을 돌보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는다면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췌장암은 운명이 아니며 결국 우리가 만들어가는 습관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관을 바꾸는 순간 미래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건강은 스스로 지키는 가장 소중한 약이다. 즉, 건강은 내가 나에게 주는 가장 값진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에 시간을 내어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팔로우, 댓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더 진실되고 가치 있는 의학 정보를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간, 췌장, 위장 혹은 그 외의 위험한 질환들에 대해 더 깊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숫자 1만 남겨주세요. 저는 김용수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 건강하고 평안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